늘 이재명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유시민 작가님은 이재명 대통령 잘 되려고 하는 것이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400회 출연진 유시민 작가가 나옵니다. 한간에 떠도는 내용을 들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해요. 이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올바른 곳으로 가고 있지 않다. 이 대통령이 올바른 곳으로 가길 바라고 그런 관점에서 비평 활동을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당무에 개입하는 것에 반대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당대표를 지지하면 안 된다. 당무 개입을 반대한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라는 거죠. 지지자들은 중축을 원하는데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고 있다. 이러한 엇박자의 원인은 자신감 과잉이다. 김호준 총수가 유시민 작가의 말씀을 쭉 듣고 너무 위험한 발언이다 라고 하면서 우스갯소리로 이거 다 편집을 해야겠다 라는 내용의 후기가 있었습니다. 홍사훈 기자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보고 오시죠. 아시겠지만 오늘 밤에 이제 다스베이다에서 유시민 작가가 출연한 방송됩니다. 저는 사실 그 녹화분을 쭉 보고 유시민 작가하고도 좀 방송 전에도 좀 얘기를 좀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러니까 오늘 방송분에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쓴소리도 있습니다. 쓴소리도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지 마라, 너만 다친다 했는데, 유시민 작가 나라도 이런 얘기를 안 하면 이게 잘 안 될 것 같다 해서 이제 말을 했다는 건데, 이렇게 홍사훈 기자님의 말씀 들어보면 사실상 유시민 작가가 이런 발언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유시민 작가의 좋은 스탠스는 정치권이랑 딱 단절하고 사실 낚시 다니고 책 읽고 이런 게 사실 유시민 작가님의 즐거움이고 아마 그렇게 사시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왜 정치 한복판으로 뛰어드냐? 대한민국에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못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총대 메고 그래도 내 이야기는 사람들이 들어주니까 한번 쓴소리를 해야겠다 라는 좋은 마음으로 아마 나오신 것 같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수요일날 다스베이다 녹화를 진행을 했는데 이 내용이 제 생각에는 정부 쪽에 유시민 작가님이 말씀하신 내용들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나왔었던 것이 뭐냐?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을 진행한다 라는 내용이 한 가지가 나왔었고, 두 번째로는 김민석 총리가 보안수사 폐지 원칙으로 하고 국회에 이 내용을 맡기겠다라는 이야기가 유시민 작가님 등판 이후에 바로 나옵니다. 이거는 뭘 뜻하냐? 정부에서도 지금 유시민 작가의 평론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 어떻게 생각하냐? 쇼다, 협동 아니냐? 그래도 이 두 가지의 내용이 많이 오가고 있고, 특히나 협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 제 생각이 10%도 안 될 것 같아요. 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90% 이상일 겁니다. 이번 뉴스 강지호도 협동이라고 믿고 싶은 사람이지만 사실 쇼라고 생각을 해요. 그쪽으로 마음이 많이 기웁니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이 이렇게 높았을 때, 그리고 1년이 지나가기 전에 미리 민주당의 어른인 문재인 대통령을 모셔와서 같이 오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하필 타이밍이 이때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 당연히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한 내용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보안수사권 폐지 못 받고 정보안 없다 일로 하자. 이거 김민석 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내용을 올렸다라고 해요. X에.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작년부터 국무총리 책임하에 전 부처청과 지방정부 자살 감소를 위해 총력을 다한 결과 다행히도 자살자 수가 줄고 있습니다. 공직자들과 관련 종사자들의 노력으로 국민 생명 구하기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 수백 명의 생사의 기로에서 삶을 선택하였다는 것인데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 근데 이제 이것이
김민석 총리를 밀어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근데 이러한 내용을 봤을 때 왜 김민석을 밀어주지?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한 번, 두 번 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밀어준 사람들을 우리가 보자고요. 처음에 박찬대를 밀어줬을 때도, 그리고 정원호를 밀어줬을 때, 하정우, 김용남, 사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사람들을 지금 밀어주고 있구나.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된 사람은 없죠.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이런 생각 많이 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해가지고 후보를 띄워서 당선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거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 마음속에 들어가 봐야지 확실한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진실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오찬과 보안수 사건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유시민 작가의 수요일 내용이 정부에 들어간 것 같고, 하필 이런 상황에서 저 여기서 진짜 분노합니다, 여러분들. 뉴 이재명 평론가 분 중에 한 분이 여러분들, 뉴 이재명 선생님들 제 얘기 들어보세요. 조만간 정부에서 저쪽 애들 달래기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삐지지 맙시다.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증오감이 올라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증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나도 화가 나 죽겠어요. 왜 그러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점점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분들이 진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느냐? 본인이 약간 화가 나더라도,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약간 빗나가더라도 지금 상대편에 있는 코어 지지층, 정통 민주당 지지자들을 마음을 돌려야 돼요. 나랑 의견이 달라도.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라든지 정부에서는 의도가 어떤지는 모르겠어. 쇼라고 생각하는지 협력을 원하는 건지 손을 내민 건지는 우리가 몰라. 확실한 거는 모르는 죠. 의심은 되지만. 그러면 반대쪽에 있는 이 평론가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통령을 밀어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유시민 작가가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정확한 워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 속에는 지금 간첩 같은 사람이 민주당에 있는 것 같다. 저는 이걸 뉴이재명이라고 해석을 했거든요. 저도 그래서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뉴이재명, 제 생각에 한 70%는 그래도 진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하는 찐 지지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분탕치는 30%가 문제예요. 30%의 간첩이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왜? 뭐로 증명됐었느냐? 리박스쿨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모 의원이 어떻게, 이모 의원이 뭐라고 합니까? 본인이 민주당 가가지고 분탕질 해가지고 뺏어오겠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간첩질 하겠다, 스파이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러한 명백한 증거도 나왔었고, 지금 민주당 내의 행태를 보니까 유시민 작가님이 말했었던 분명히 간첩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쇼냐 협력이냐, 이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강지호는 사실 쇼라고 생각해요. 김민석 당대표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죠, 이번 행보를 통해 가지고. 그런데 협력이든 쇼든 간에 우리가 행동할 건 똑같아요, 여러분들. 민주당 정통 지지자, 코어 지지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민주당의 역사를 아는 지지자분들의 행동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쇼를 하던 협력을 원하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의도 간에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것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동일하다. 왜 동일하냐? 전당대회에서 내가 옳다고 하는 후보 뽑으면 돼요. 누굽니까? 정청래 당대표입니다. 아무리 김민석 총리가 나와가지고 보안수사권 폐지를 입에 올리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을 갔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결국에 뭐냐? 그냥 정청래 당대표를 뽑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쇼일 확률이 매우 높다. 합리적이다. But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100% 단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어차피 정당대회에서 정청래를 뽑을 거니까. 이런 상황에서 쇼라고 계속 이슈가 커지면 문제가 전 한 가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왜 쇼라는 이슈가 커지면 분열이에요. 지금도 점점 심해지고 있어. 우리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다 이런 말은 저는 안 할게요. 근데 이거는 명백해. 점점 커지고 있다. 분열이 커지고 있다는 맞는 명제인 것 같습니다. 누구 탓을 하기 전에. 근데 저는 이게 되게 떠오른다는 거예요. 어떤 게 떠오르냐. 15년 12월 안철수가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고 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을 떠나가지고 국민의당을 만들고 38석을 확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분열 끝은 결국에 더 큰 보수 집권을 깔아주는 결과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어제도 그렇고 협력을 좀 외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저도 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협력을 외치는 이유는 이러한 이유가 있다. 이브뉴스 강지호는. 왜? 이 분열이 점점 커진다라고 하면 국민의힘이 정권 잡을까봐 뉴 이재명 세력보다도 누가 문제다.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스피커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뉴 이재명의 스피커들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창섭 캠코 사퇴하면 좀 받아주고 이동영 작가 이야기 많이 해서 좀 죄송한데 좀 달래주자. 제가 이 말하면 우리 선생님들께 정말 혼날 거 아는데 오창석 캠코 사회이사 당당하게 퇴직하시고 이동영 작가 좀 달래줍시다. 화가 너무 많이 나신 것 같아서. 그랬으면 좋겠다. 뭘 보면서 제가 이 생각을 했냐. 나도 이 생각 없었어요, 여러분들. 열받아 죽겠잖아. 맞지? 열받아 죽겠죠. 화나죠. 나도 진짜 짜증나 죽겠어. 근데 제가 어젠가 이동영 작가 채널을 봤습니다. 근데 권민정 아나운서가 이동영 작가 채널에 나오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어떤 걸 느꼈느냐. 진짜 김호준 총수 진짜 그릇이 크다. 진짜 김호준 총수 그릇이 너무나 크다. 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제가 뉴스공장 총수였잖아요. 권민정 아나운서 이동영 채널 못 나가게 합니다. 강지호라면 이브뉴스 강지호라면 못 나가게 해요. 왜 못 나가게 하느냐? 나는 그릇이 조금 아직은 작아요. 강지호는 아직 그릇이 좀 작아. 이것까지 난 포용 못하게. 나를 그렇게 욕하는 애들 나는 못 나가게 할 것 같아. 근데 총수님은 권민정 아나운서 이렇게 이동영 채널 나가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 스타일 자체가. 그래서 이걸 보면서 역시 총수님 마음이 진짜 넓다. 크다. 봐봐요. 우리 선생님들도 털보용 그런 거 안 따진다. 진짜 그릇이 크다라고 여기서 저는 느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말했죠. 분열이 되면 보수에게 더 큰 집권을 깔아주는 결과가 나올 것이고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이준석 같은 정치인이 대통령이 될까봐 두려워서 그래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준석 같은 정치인이 우리 진보 진영의 분열이 일어나서 1년 6개월 뒤 총선을 국민의힘, 개혁신당 이쪽에서 의석을 많이 가져가서 다수석이 되고 법사위 국민의힘이 가져가고 대통령 이준석 되고 내가 이런 꼴은 진짜 죽어도 못 보겠다. 죽어도 못 보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오늘 내용을 사실은 준비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다스베이다의 유시민 작가님이 나오셔가지고 수많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도 유시민 작가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진짜 궁금해요. 유시민 작가는 우리 민주당을 위한 발언을 하는 거지 폭탄 발언이란 말도 하지 마세요. 이거는 민주당의 발전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유시민 작가님이 걸어온 길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유시민 작가님의 회초리 같은 그런 말씀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시민 작가님이 정부에 대해 가지고 비판한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이용해서 확대하지 말자. 분명히 유시민 작가님께서 오늘 방송에 나오면 수많은 평론가들이 어마어마한 컨텐츠를 쏟아낼 거거든요. 왜? 이 컨텐츠가 제일 잘 팔리는 컨텐츠거든요. 그래서 저는 뉴 이재명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저는 뉴 이재명이 아니잖아요.
늘 이재명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유시민 작가님은 이재명 대통령 잘 되려고 하는 것이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에 대한 오늘 어떠한 내용이 나와도 그렇게 크게 비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유시민 작가가 발언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지금 위태롭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나와가지고 희생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유시민 작가는 제가 알기로는 노무현 대통령의 후계자로 알고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 보고 대통령 하라, 그러니까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뉘앙스의 말을 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시민 작가가 계속 민주당에 남아 있었다라고 하면, 들어갔다라고 하면 저는 유시민 작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총리 제안을 했는데 거절했어요. 이걸 누가 거절하겠습니까? 이러한 유시민 작가가 걸어온 길을 본다라고 하면 유시민 작가가 지금 나와서 하는 것은 정치를 하고 싶어서, 뭐 최순실처럼 뒤에서 작당하고 싶어가지고, 이거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왜? 유시민 작가의 걸어온 길을 우리가 보니 그건 아니더라.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잘 되라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이 잘 되라고 하는 충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